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Combining Buffered I/O and Direct I/O in Distributed File System이라는 논문으로 올해 페스트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본 논문의 배경이 되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데이터들을 전통적으로 병렬 파일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병렬 파일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여러 개의 스토리지 노드에 스트라이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등장하는 머신 러닝이나 기타 AI 그리고 사이언티픽 어플리케이션들은 APC 환경에서 새로운 액세스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I/O 과정이 유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에 있어서 바틀렉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파일 시스템에서의 I/O 모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버퍼드 I/O는 리드 라이트 요청들을 커널 페이지 캐시에 카피를 먼저 해놓고 리드 어헤드 기법이나 라이트 백과 같은 기법을 통해서 I/O 성능을 최적화시킵니다. 이와 반대로 다이렉트 I/O는 커널의 페이지 캐시를 바이패스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직접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각각의 모드는 서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먼저 버퍼드 I/O는 작은 I/O 사이즈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유는 작은 I/O 요청마다 다이렉트 I/O처럼 스토리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캐시에서 일종의 버퍼링을 해두고 라이트백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캐시 효과로 인해서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레이턴시를 숨겨주게 되고 레이턴시가 긴 스토리지인 상황에서 따라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I/O는 I/O 요청마다 싱크로너스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이때는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렉트 I/O는 스토리지에 직접 접근을 하기 때문에 I/O 사이즈가 로지컬 블럭 사이즈인 512바이트로 얼라인드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한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디바이스들의 섹터 사이즈가 4KB 또는 그 이상인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큰 제약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I/O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데이터 카피 오버헤드가 버퍼드 I/O에 비해 다이렉트 I/O가 작고 그리고 프로세스 수를 늘리거나 노드 수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버퍼드 I/O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해 요소들이 다이렉트 I/O에선 적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의 쉐어드 파일에 서로 다른 노드에서 여러 프로세스가 라이트를 리퀘스트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많은 락 콘플릭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다이렉트 I/O보다 버퍼드 I/O에서 락 콘플릭트 발생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아래의 경우에서는 다이렉트 I/O가 더 좋은 I/O 모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hit이 여러 번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메모리 프레셔가 존재하면 다이렉트 I/O가 더 나은 선택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자체적인 버퍼가 있는 경우에 이중 버퍼링을 피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I/O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버퍼드 I/O가 디폴트로 사용이 되고 싱글 서버라던가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들에서는 버퍼드 I/O가 효과적이지만 모든 경우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그래프는 대표적인 병렬 분산 파일 시스템인 러스터라는 파일 시스템에서 로컬 A디스크 FS에 FIO 벤치마크를 돌린 것입니다. 각 스레드는 분리된 파일의 I/O를 수행을 했고 총 20GB의 데이터를 쓰고 읽었습니다. 먼저 버퍼드 I/O인 BIO로 나타낸 그 선을 보시면 스토리지 밴드위스에 무관한 일관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페이지 캐시 오버헤드와 캐싱할 수 있는 가용 메모리 크기가 버틀넥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버퍼드 I/O는 스토리지 노드가 증가하는 것과도 상관없는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작은 I/O 크기에서 다이렉트 I/O인 DI/O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유는 이제 캐시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O 크기가 커지면 다이렉트 I/O 성능이 버퍼드 I/O보다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는 불필요한 카피 동작이나 앞서 말했던 페이지 캐시 오버헤드가 사라지기 때문에 SSD의 밴드위스와 가깝게 동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버퍼드 I/O에서의 오버헤드를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버퍼드 I/O의 시간을 브레이크다운해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해당 실험에는 IOR 벤치마크와 퍼프를 사용해서 프로파일링했고, 이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ext4 로컬 파일 시스템을 사용했고, 그 다음 두 가지의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이제 하나는 앞서 언급했던 러스터이고 또 하나는 BGFS라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먼저 페이지 캐시 운용에서 어떤 동작들이 수반되는지를 언급을 하면, 이제 페이지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 그걸 다시 회수를 해주고 그 과정에서 락을 잡는 동작이 또 따라오게 되고, 그 다음 LRU 리스트를 관리하는 등의 동작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환경에서는 락 문제가 꽤나 큰 오버헤드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제 데이터를 카피하는데 약 20%의 시간이 사용된 걸 볼 수가 있고, 40%가 넘는 시간을 페이지 캐시 관리에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이제 다이렉트 I/O와 버퍼드 I/O의 스루풋을 나타낸 것인데, 이제 데이터 카피 그리고 페이지 캐시 오버헤드를 피한 다이렉트 I/O가 ext4에서는 이제 5배 정도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제 오른쪽 두 가지의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타기 때문에 더 좋은 폭은 조금 더 낮지만 여전히 버퍼드 I/O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의 목적을 설명을 드리면, 버퍼드 I/O와 다이렉트 I/O의 이점을 합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이제 이를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먼저 트랜스페런트한 I/O 모드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 결정을 기존의 I/O 크기만 고려했던 그런 모델을 넘어서 이제 락 컨텐션이라든가 이제 캐시 사용에 대한 요소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여러 추가적인 최적화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 모든 구현을 러스터 파일 시스템 위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러스터 기반이 되는 러스터 파일 시스템의 아키텍처에 대한 간단한 그림인데요. 이제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용어랑 의미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DS라는 것은 메타데이터 서버를 의미하고, 그와 연관되어서 MDT라는 것은 메타데이터 타겟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DT라는 곳에 메타데이터 내용을 저장을 하고 여기서 또 파일 액세스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OSS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버를 의미를 하고, 그 아래 OST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타겟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MDT와 비슷하게 OST는 이제 파일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 이제 파일의 크기, 블록 카운트 등을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러스터 파일 시스템에는 DLM이라는 락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제 메타데이터 접근이나 싱크로너스한 I/O 요청인 경우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각각의 락은 네임스페이스의 리소스 아이디에 대응돼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러스터 타겟은 여기 써있듯이 고유의 DLM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따라서 만약 클라이언트에서 락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제 서버 락을 섀도우 네임스페이스로 복사를 해와서 로컬에서 접근하는 리소스에 대한 락으로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I/O 엔진에 대한 디자인 구성입니다. 이제 4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보았고, 이제 그중 가장 중요한 버퍼드 I/O와 다이렉트 I/O를 결합시키기 위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새로운 IO 패스 엔진을 구현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일환으로 클라이언트 쪽에 구현한 오토 IO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 기존 연구에서는 버퍼드 IO와 다이렉트 IO를 스위치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그 기준이 이제 IO 사이즈만을 기준으로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토 IO는 이제 스몰 IO 스레숄드랑 이제 라지 IO 스레숄드 두 개의 기준선을 설정을 해놓고 이제 추가적으로 두 구간 사이에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도 코드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요. 이 두 스레숄드 사이에서 이제 오토 IO는 뭐 락 컨텐션의 정도라던가 메모리 프레셔 그리고 캐시의 재사용 정도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더 최적의 IO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이제 스레숄드를 설정하기 위해서 IOR 벤치마크를 사용해서 진행한 사전 실험이고 이제 그 결과를 보면 먼저 이제 IO 사이즈가 32KB보다 작을 때는 버퍼드 IO가 항상 성능이 더 좋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2MB보다 큰 경우에는 다이렉트 IO가 항상 더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구간 사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제 먼저 락 컨텐션이 심한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벤치마크를 돌려봤더니 이제 다이렉트 IO가 더 작은 IO 사이즈에서부터 더 나은 성능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똑같이 메모리 프레셔가 있는 상황으로 가정을 해놓고 같은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그거보다 더 작은 IO 사이즈에서부터 다이렉트 IO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여드린 오른쪽 수도 코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제 락 컨텐션이 관찰되거나 메모리 프레셔의 상황이 있는 경우에 다이렉트 IO로 진행하도록 오토 IO는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퍼드 IO와 다이렉트 IO의 결합 과정과 관련된 두 가지 추가적인 구현이 또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서버 단에서의 이제 write back 그리고 write through 간의 스위치가 또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러스터 서버는 스레드풀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해당 서비스 스레드들이 이제 페이지 캐시 오버헤드를 피하려고 미리 할당된 버퍼를 서버 단에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프리얼로케이티드 버퍼가 라이스루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 큰 IO 사이즈에서는 잘 동작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작은 IO 사이즈에서는 풀리 유틸라이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IO 사이즈에서는 그대로 잘 동작하는 라이스루 정책을 선택하도록 하고 근데 다만 IO 사이즈가 작을 때는 라이트백을 수행하도록 바꿔서 구현을 해줬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리드 어헤드는 이제 서버의 가용 메모리 크기라던가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스 파일 배칭이라는 기능을 구현하였는데 이제 이는 특정 상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작은 파일에 대해서 많은 스몰 라이트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의 러스터는 여러 파일에 대한 배칭은 지원을 하지 않고 오로지 싱글 파일에 대한 배칭만 지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파일들을 배칭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해당 구현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선 디자인 목록 중에 두 번째인데요. 이제 서버 사이드 어댑티브 락킹입니다. 이제 HPC 환경에서는 하나의 공유 파일에 대량의 싱크로너스한 동작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페이지 얼라인드 되지 않은 IO에 대해서도 페이지 얼라인드 그 크기의 락을 클라이언트 단에서는 얻어야 한다는 문제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락 컨플릭트가 발생을 하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원하는 I/O 구간은 이 정도였는데 그 얻으려는 락 레인지는 페이지 얼라인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락 컴플리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이제 해당 과정에서 유발이 되는 락 콜백들이 이제 많은 RPC를 요청을 요구하기 때문에 큰 오버헤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를 단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락킹을 하는 방식을 택했고 이제 서버 단에서 락을 얻으면 빠른 이유는 데이터를 전송받기 전에 이제 DLM 락을 먼저 얻어 놓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용한 다음에는 바로 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락 라운드 트립을 절약을 함으로써 이제 레이턴시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디자인의 세 번째 목록인 딜레이드 얼로케이션은 이제 서버 단에서의 또 다른 최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라이트백 모드에서 그러니까 라이트백 모드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파일에 데이터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보면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블락을 할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에 대비를 해서 이제 저자들은 딜레이드 블락 얼로케이션을 활용을 하면 이제 파일 단편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매번 그러니까 라이트백임에도 매번 발생하는 블록 할당을 이제 뒤에 미뤄두고 한 번에 할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작은 I/O 요청들을 모아서 하나의 연속적인 I/O 요청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디테일하게는 그 1MB 얼라인드된 사이즈가 되면 디스크로 플러시를 해줌으로써 전체적인 I/O 성능을 최적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에서의 가장 마지막 항목인 언얼라인드 다이렉트 I/O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먼저 I/O 얼라인먼트가 주는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같은 블록에 대한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 오퍼레이션 충돌을 방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이점들에 반해서 현실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내려오는 모든 I/O가 자체적으로 얼라인드돼서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자들은 파일 시스템 단에서 이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커널 영역에 다이렉트 I/O를 위한 얼라인드 버퍼를 할당해놓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추가적인 메모리 할당 오버헤드가 있고 그로 인해 다이렉트 I/O에서 이점이었던 그 데이터 카피 오버헤드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또 버퍼드 I/O에서보다 그 오버헤드가 존재함에도 더 성능이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버퍼드 I/O의 브렉다운에서 이제 버퍼를 할당하고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이 전체 I/O 시간에서 20%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성능을 저하시킬 정도의 오버헤드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밸류에이션 셋업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러스터 파일 시스템 2.15 버전 때 이제 클러스터 환경에서 CentOS 위에서 동작을 시켰고 이제 4개의 MDT 그리고 8개의 OST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MDT는 2개의 MDS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서버 인스턴스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요약을 하자면 메타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 모두 8개의 인스턴스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MB 단위로 8개 스토리지 서버에 스트라이핑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는 DDN AI400X를 사용을 했고 이제 32개의 클라이언트 노드는 인텔 5218 프로세서와 96GB의 DRAM 그리고 1GB 이더넷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었고 이제 그 아래 2개 적어놓은 BGFS랑 ONGFS는 이제 비교군이 되는 병렬 분산 파일 시스템인데요. 먼저 BGFS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2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이제 앞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먼저 네이티브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리눅스 페이지 캐시를 쓰지만 이제 스레숄드로 픽스된 사이즈를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다이렉트 IO로 스위치 해주는 그런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본 논문에서 구현한 오토 IO와 비교 대조될 수 있는 모델이고, 이제 그거와 반대로 버퍼드는 이제 페이지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도 자체적인 버퍼를 사용하는 건데 이제 라이트백과 리드 어헤드를 사용을 하는 버퍼 모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오렌지 FS라는 병렬 시스템은 이제 클라이언트 단에서의 모든 요청은 다 싱크로너스하게 처리를 해버리고 서버 단에서의 두 가지 I/O 모드가 존재하는데요. 이제 그것이 Alt AIO와 다이렉트 IO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똑같이 버퍼드 싱크로너스 I/O 그리고 다이렉트 I/O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기존의 러스터에 구현을 했던 서버 단에서의 어댑티브 라이트백 라이스루 스위치 기능과 비교 대조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험입니다. 이제 IOR 벤치마크를 활용을 해서 싱글 IO 스트림에 대한 스루풋을 측정한 그래프입니다. 이제 싱글 프로세스로 이제 총 가용 메모리의 2배 크기를 쓰고 읽었고, 각 IO 리퀘스트 크기는 4kB에서 256MB로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얼라인드 되지 않은 다이렉트 IO에 대한 성능이 초록색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얼라인드 된 다이렉트 IO에 비해서 그 성능이 1MB 이후부터 쭉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추가적인 메모리 할당과 카피 오버헤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다만 빨간색 점선인 버퍼드 IO보다는 4메가 이후에서 언얼라인드 된 다이렉트 IO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제 큰 IO 사이즈에서는 확연하게 이제 얼라인 되었건 안 되었건 다이렉트 IO가 항상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색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본 논문에서 구현한 오토 IO에 대한 성능인데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 IO 모드의 이점을 모두 얻어서 그 성능을 보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이제 BGFS와 오렌지 FS에 대한 성능 그래프입니다. 이제 먼저 BGFS의 최고 성능과 러스터에서 구현한 오토 IO 최고 성능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토 IO가 이제 BGFS에 비해서 1.7배 그리고 1.8배의 쓰기 읽기 성능을 달성했다고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FS는 세 가지 파일 시스템에서 가장 낮은 스루풋을 기록했습니다. 오렌지 FS는 클라이언트의 I/O가 전부 싱크로너스하다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다이렉트 I/O와 버퍼드 I/O의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서버 측에서의 다이렉트 I/O 기법을 쓰면은 쓰기 성능에서는 조금 더 나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Alt I/O가 읽기에 대해서는 이제 50% 정도 더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제 이에 대한 이유는 이제 페이지 캐시 hit으로 인한 효과가 높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성능은 싱글 I/O 스트림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멀티플 I/O 스트림인데요. 이제 이 간단한 셋업을 설명드리면, 이제 16개의 프로세스를 싱글 클라이언트로 총 80GB를 읽고 쓴 실험 성능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목적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토 IO가 스몰 IO 스레숄드랑 라지 IO 스레숄드 사이에서 과연 더 나은 이제 IO 모드를 선택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실험이고요. 그래서 잠깐 상기시켜드리면 스몰 IO 스레숄드는 32kB였고 라지 IO 스레숄드는 2MB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256kB에서 1MB 사이의 구간이 두 가지 IO 모드의 트레이드 오프 양상이 보이는 구간임에도 오토 IO가 꾸준히 최적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해서 뭐 락 컨텐션이라던가 메모리 프레셔 등에 대한 고려를 잘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험인데요.
많은 이제 스몰 파일들을 크리에이트하고 쓰고 또 읽는 환경에서의 성능을 확인하려는 실험이고, 그게 이제 MD 테스트 하드라는 이제 IO 500에서의 벤치마크가 이 동작을 수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상황에서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모두 버퍼드 IO로 처리가 돼서, 왜냐하면 그 한 번 IO 사이즈가 3091바이트로 작기 때문에 버퍼드 IO로 처리가 돼서 앞서 계속 봤던 오토 IO의 성능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 약어들을 오른쪽 표에 이제 1대1 대응으로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보려는 거는 이제 서버 라이트백 성능과 그리고 크로스 파일 배칭에 대한 성능 효과를 보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부분 빨간색을 먼저 보면 이제 VFS 레이어에서의 락킹 문제가 발생을 해서 러스터 파일 시스템 안에서 이제 저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러스터가 가지고 있던 기능 중에 이제 마운트 포인트를 나눠서 각각의 MPI 랭크를 또 부여를 함으로써 이제 락 컨제스션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적용한 것이 이제 러스터 4 마운트라고 표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짙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그 성능인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서버 라이트백과 크로스 배치 기능을 활성화시켰을 때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이유를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버 라이트백으로 인한 효과는 서버가 라이트를 한 경우 페이지 캐시에 복사되자마자 클라이언트에게 바로 리플라이를 보내버리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한다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를 보면 바닐라에 비해서 10%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X 배치 같은 경우는 20%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드를 보면 MPI 랭크가 오프셋이어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은 뭐 페이지 캐시 효과를 못 보는데 서버에서는 여전히 볼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33%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얼라이언드 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잘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이건 이제 IOR 하드라는 벤치마크가 다음과 같이 무작위 얼라이언드 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생성해주고 하나의 공유된 파일에 이렇게 함으로써 락 컨텐션 또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워크로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러스터에서 언얼라인드 다이렉트 IO가 이제 락 트래픽에 대한 상황을 잘 지키는지를 보면 이제 기존에 설명드렸던 기능 중에 이제 서버 사이드 락킹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딜레이 얼로케이션을 쓰기 때문에 바닐라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총 4배 정도의 성능 향상을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버퍼드 IO와 다이렉트 IO를 결합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보여줬고, 주로 사용한 기술은 다음 나열한 것과 같고요. 그리고 아직 프로덕타이제이션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 퓨처 워크로는 좀 더 이제 광범위한 IO 패턴에 대한 성능 분석, 그리고 이제 그 스레숄드를 런타임에 좀 조정을 하는 그런 기법들이나 서버 사이드에서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의 오토 IO와 같은 알고리즘을 서버 사이드에 구현을 하는 것을 퓨처 워크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